안녕하세요. 학교 생활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게 된 기독교 교육과 20학번 김혜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비교과 장학금 그리고 성적 장학금 제가 받았던 경험을 토대로 돈 벌면서 학교 다니기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교과의 도움을 받아서 저의 성적 향상까지 이어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1학년 1학기, 그러니까 첫 입학을 했을 때 공부 방법도 그리고 공부에 대한 의욕도 전혀 없던 시기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단 하나도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신공대전이라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활동을 하면서 재밌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깨닫고, 그리고 패널과 튜터링도 함께 도전을 하였습니다. 신공대전과 패널은 완료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요. 튜터링은 그때 튜티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개인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시상은 받지 못하고 그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공대전과 패널이 완료 장학금을 받으면서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 그리고 신공대전을 통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면서 2학년 1학기에는 더 많은 비교과 프로그램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공대전, 멘토링, 튜터링, 패널, 기초학습반, 다양한 상담 등 여러 가지 비교과 프로그램에 도전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완료 장학금도 받고 또 최우수 시상까지 받게 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되게 많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1학년 1학기, 그러니까 공부의 방법, 의욕도 전혀 없던 시기에는 3.9라는 성적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비대면 시기였어서 3.9라는 학점이 그렇게 높은 학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비교과 프로그램들에 많이 참여를 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은 경험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내가 예를 들어서 패널 활동을 할 때는 단순히 그냥 활동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 활동을 왜 했고 나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새롭게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래서 얻게 된 경험을 토대로 어떤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었는지 등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과제에도 같이 접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과제에서도 저는 이러해서 이렇게 느꼈고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를 중점으로 과제와 학교 공부를 병행을 하니까 4.3, 4.43 이렇게 성적이 점점 오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학년 1학기에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1학년 2학기에는 완료장학금 등을 받으면서 70만 원의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적도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장학금까지 같이 받게 되니까 더 열심히 참여를 해야겠다 싶어서 2학년 1학기와 2학기에는 각각 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요. 3학년 1학기에는 300만 원, 3학년 2학기에는 290만 원, 4학년 1학기에는 300만 원, 이렇게 비교과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총 6학기 정도 비교과 프로그램을 참여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았을 때 1,360만 원 정도 시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성적 장학금의 내역인데요. 저는 1학년 2학기, 그러니까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부터 2학년 2학기를 제외하고 꾸준하게 성적 장학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성적 우수 55%, 성적 우수 70%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장학사정관제라는 저희 학교의 장학금 제도를 이용해서 차액 등록금을 보충을 했습니다. 성적 우수로 70% 감면을 받았을 때 장학사정관제로 100만 원을 또 감면을 받게 되면 저는 아예 수석을 한 것처럼 전체 금액을 감면을 받고 학교에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학교 성적 장학금은 1등 100% 감면, 2등 70% 감면,
3등 55% 감면, 4등에서 15%까지는 40%의 학비를 감면시켜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학사정관제 제가 어떻게 받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학교 홈페이지나 학과 단톡방에 장학기금 장학금 신청 기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고가 올라와요. 그것을 잘 보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저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7가지의 조건들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가족 장기 투병 가정, 차상위 계층, 학생 가장, 학부모 가정 이렇게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데 저는 2명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가정 해가지고 제 동생이 안양대학교 학생이 아니더라도 타 대학교에 재학 중이다라는 재학 증명서를 내고 저의 이제 가족 증명서, 동생과 저는 가족입니다. 이렇게 가족 증명서를 제출을 하고 이 서류가 통과가 되었을 때 장학기금, 장학금에 선발이 되어서 장학금을 받기도 하였고요. 또 앞서 보시면 국가장학생 입문 100년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것도 학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분위에 속하는 학생인데 이렇게 입문 100년 장학금은 소득 분위에 상관없이 다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단순히 신청하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보시면 학업 계획서를 한부 써서 제출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꿈을 가졌는지 그리고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 또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나의 꿈과 나의 노력이 앞으로 이 사회를 살아갈 때 얼마나 내가 필요한 사람인지 등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고 저는 여기서 선발이 되어가지고 또 한 학기는 입문 100년 장학금을 받아서 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적이 많이 상승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비교과 프로그램을 참여했고 어떻게 성적에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디지털 플래너인데요. 여기 보시면 먼슬리에는 특별한 일정을 적었어요. 그래서 과제 마감일이나 비교과 마감일 이런 것들을 적으면서 마감일을 놓치지 않는 마감일을 넘겨서 제출을 하는 것을 최소화시켰고요. 그리고 오늘 팀플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조별 발표 있다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오늘 하루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오늘 뭐 마감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데일리에는 하루 플랜을 계획했다라고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 플랜에는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과제들 그리고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공부 그리고 내가 오늘 해야 되는 비교과 저는 이 당시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거의 다 리더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무슨 패널 활동에서 조원분들께 피드백을 드려야 된다 하면 작성을 하고 했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멘토링이 오늘 있다 하면은 멘토링이 몇 시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플래너 뒤쪽에 보시면 노트가 있어요. 이 노트에는 수업을 들으면서도 작성을 했고 그리고 제가 복습하면서도 잘 안 외워지거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써가면서 활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플래너는 계획을 세우면서 좀 더 체계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일정을 적어두기 때문에 과제 마감일을 또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노트에 기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계획적인 하루들을 쌓아가면서 성적 향상에 되게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플래너는 최우수 15만원, 우수 10만원, 장려 5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되고요. 내가 비교과 프로그램을 팀원이랑 같이 참여하고 싶지 않다, 혼자서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이번 학기부터는 좀 더 계획적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디지털 플래너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디지털 플래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꿀팁들인데요. 먼저 밀리지 않고 꾸준하게 작성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몰아서 써본 경험이 있는데 몰아서 쓰면서 그냥 이번 학기에는 내지 말까 하지 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사실 이 디지털 플래너 목적 자체가 하루 계획을 세우고 꾸준하게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그냥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러면서 프로그램 포기까지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밀리지 않고 매일 꾸준하게 작성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노트 적극 활용하기입니다. 저는 이 노트를 수업 시간에 이제 교수님이 해주시는 설명들을 적기도 했고, 또 예습 복습용으로 노트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NLP 전공 포트폴리오인데요. 이 전공 포트폴리오는 나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앞으로 계획을 세워보고 수업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전공 포트폴리오를 참여를 거의 안 했다가 최근에 하게 되었는데, 제 미래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해보고 내가 진짜 나에게 필요한 자격증이 뭔지, 저는 기독교 교육과와 유아교육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과에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분야가 뭔지, 그리고 내가 정한 그 분야에서 필요한 자격증이 뭔지, 그리고 그 자격증은 왜 필요한지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또 유아교육과에서 나아갈 수 있는 분야는 뭔지, 거기서 필요한 자격증은 또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때문에 작성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나의 꿈이 뭔지 찾고 싶다, 진짜 나한테 필요한 자격증이 뭔지 알아서 한번 노력해보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참여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공 과목에 대해서 수업 내용 정리하기, 이런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그 신청한 과목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아무래도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목표를 설정하게 되니까 당연히 성적 향상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최우수 20만, 이 전공 포트폴리오는 최우수 20만 원, 우수 15만 원, 장려 10만 원의 시상금을 받게 되고요. 내가 대학 생활의 전반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싶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다 한다면 전공 포트폴리오를 추천드립니다. 내가 꿈꾸는 미래를 깊게 생각하기 를 꿀팁으로 가져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프로그램 참여형이 아니라 진짜 나한테 필요한 자격증, 내 목표가 뭔지 깊게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출하기 전에 내가 잘한 점, 아쉬운 점을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도 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아쉬운 점이 있으면 내가 이 아쉬운 점을 어떻게 또 보완할 건지, 그리고 다음 학기에 실제로 보완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리혁신 패널단인데요. 학교의 대표가 돼서 프로그램 그리고 설문 참여 후에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과제 작성에 도움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패널 활동을 하다 보면 다양한 학교 생활을 하게 돼요. 다양하게 축제도 참여하게 되고, 최근에 진행했던 이제 아리엑스포 이런 것도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과제 작성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패널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 이 활동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느꼈고 또 이를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포트폴리오를 작성했는데요. 이것을 과제에도 똑같이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과제 수행 그리고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었고요. 최우수 30, 우수 20, 장려 10, 그리고 완료 장학금이 나가는 프로그램이에요. 내가 역량을 꼭 기르고 싶다, 그리고 과제와 PPT 제작을 잘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리혁신 패널단 프로그램을 추천드립니다. 꿀팁은 리더에게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피드백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리더가 직전 학기 최우수 그리고 우수 포트폴리오를 작성한 리더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좋은 포트폴리오 작성 방법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공지되는 마감 기한이 있잖아요. 이 마감 기한을 잘 지켜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신공제전인데요. 전공 과목을 친구들이랑 공부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노트 필기를 공유하고 또 모르는 내용 질의응답도 하고 퀴즈를 내면서 신청한 과목에 대해서 깊게 공부할 수 있는, 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첫 번째 사진 보시면 한 친구가 또 한 친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저희는 4학년 과목이어서, 저 지금 4학년이거든요. 4학년 과목이어서 되게 어려운 내용들을 다룰 때 서로가 이해한 부분이 다르고 서로가 모르는 부분이 다르고 또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하다가 놓친 부분들도 되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노트 필기를 했어 하면서 서로 공유를 하고 또 나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너 알아? 하면서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또 퀴즈를 내면서 그 과목에 대해서 시험 대비를 미리미리 하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지복습을 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시면 교수님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신공대전에는 교수님과의 면담이라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이것은 필수는 아니고 하고 싶은 팀만 신청을 해서 하게 되는 건데 저희 팀에서는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끼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교수님께 찾아가서 이 내용 잘 모르겠어요.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고 또 기독교 교육과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해당 신청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로 성적 향상에 당연히 도움이 되었고요. 팀 최우수 20만 원, 우수 15만 원이 부여가 되고 팀원끼리 자율적으로 배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완료 장학금도 신공제전에 참여하면 받게 됩니다. 내가 혼자서 공부하기 힘들다. 그리고 친구들과 수업 필기를 공유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신공제전 프로그램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썼던 개인 보고서인데요. 저는 수업 내용을 예습하거나 복습하거나 또 백지복습하는 용도로 신공제전 개인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당연히 예습 복습, 백지복습까지 하다 보니까 성적 향상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인 보고서 1등은 20, 2등은 15, 3등은 10, 4등은 5만 원의 장학금이 나오게 되고요. 내가 진짜 꾸준한 공부를 하고 싶다. 예습 복습, 백지 복습의 효과를 얻고 싶다라고 한다면 개인 보고서 작성을 또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보고서 작성을 꼭꼭 추천드리는 게 이 개인 보고서 자체가 필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작성을 했을 때 효과도 되게 많고 필수가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쓰지 않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장학금들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공제전에 참여를 한다면 심화 과정까지 참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일반 과정은 일주일에 한 번만 팀 활동을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심화 과정은 일주일에 5번까지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공 과목을 더 깊게,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리 튜터링인데요. 아리 튜터링은 학과 튜터링과 일반 튜터링이 이렇게 나뉘게 돼요. 학과 튜터링은 학과 전반에 대한 튜터링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주로 특정 과목을 다루는 일반 튜터링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과목을 세세하게 학습할 수 있다라는 효과가 있고요. 또 선배의 꿀팁이나 그 선배가 공부했던 꿀팁들, 내가 이 과목에서 어떤 게 중요하고 또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저희 과는 모의 수업을 되게 많이 하는 과여서 모의 수업 하기 전에 대본 피드백, 자료 피드백 이런 것들도 받을 수 있다라는 효과가 있고요. 특정 과목이나 자격증을 자세하게 학습하다 보니까 성적 향상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팀 1등이 12만 5천 원, 2등이 10만 원, 3등이 7만 5천 원으로 자유롭게 분배를 하시면 되고 당연히 튜터에게는 완료 장학금도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특정 과목 그리고 자격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리 튜터링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꿀팁인데요.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추천은 튜터 장학금을 따로 받기 때문에 내가 이거 질문하는 게 좀 미안하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고 내가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개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이건 신공제전이랑 똑같이 개인 보고서가 필수가 아니고 선택적인 요소이고요. 이거 작성하면서 해당 과목에 대한 예습 복습, 백지 복습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리 멘토링인데요. 멘토와 멘티가 1대1로 매칭이 돼요. 그리고 자유로운 주제로 멘토링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멘티가 궁금한 내용인 학교 생활이나 학과 꿀팁, 그리고 시험 공부 방법 등 자유롭게 멘토링이 진행될 수 있고요. 하지만 멘티의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멘토링을 신청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 선발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튜터링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멘토와 되게 많은 주제로 멘토링을 진행하기 때문에 성적 향상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었고요. 팀 우수 5만원, 개인 우수 5만원, 완료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내가 집중적으로 멘토링을 받고 싶다. 그리고 내가 학과 생활 전반적인 전체적인 멘토링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아리 멘토링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멘토와 멘티가 함께 주제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멘토가 주도적으로 주제를 선정해서 가져온다면 그게 사실 멘티가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사실 필요 없는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한테 필요한 주제가 뭔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제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함께 밥 먹기나 함께 그냥 공부하기 이렇게 단순한 것들도 활동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활동의 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멘토링 우수에 선발이 되려면. 그래서 이것도 활동으로 다 넣는 것도 꿀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학습 상담 및 학습 케어인데요. 진단 검사를 통해서 나의 학습 스타일을 알고 그거에 대해서 상담이 진행을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자세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시험 불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유튜브 채널 한번 봐보세요 라고 추천을 받기도 하고, 또 시험을 본다는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라는 꿀팁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학습 스타일을 알아가며 성적 향상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내가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공부를 해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다. 나한테 적합한 학습 방법을 알고 싶다. 라고 한다면 해당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상담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상담자분이 알려주시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방법을 이미 해봤다면, 그리고 효과가 없었다면 저 이거 해봤는데 효과가 없더라고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요청을 드릴 수도 있고요. 전화를 잘 받으셔야 돼요. 이 프로그램은 3번 이상 전화를 했는데 이제 학생이 받지 않을 경우 상담이 자동적으로 취소되기 때문에 전화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음은 기초학습반인데요. 저는 국어, 수학, 영어에 참여를 해봤고, 국어, 수학, 영어, 컴퓨터 이렇게 4가지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과목에 대한 기초를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사전검사 그리고 사후검사를 통해서 내 실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강의랑 과제 수행을 통해서 기초 형성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기초를 탄탄하게 만드니까 당연히 성적 향상에도 도움이 되겠죠. 내가 만약에 ESP 과목을 듣는데 기초가 부족하다. 글쓰기 관련 수업을 듣는데 글 쓰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수학 관련 수업을 듣는데 수학 기초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ESP 같은 경우에는 기초학습반을 들으면 가산점이 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초학습반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은 사실 언제, 그리고 또 어떤 프로그램이 업로드 될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아리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서 어떤 프로그램이 올라왔는지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이 해당 아이디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면 어떤 아리 멘토링 이때부터 이때까지 신청 기간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팔로우 했다가 이때 이거 신청이네 기억을 해두고 신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카카오톡에 교육혁신원을 추가해두면 계속 카톡이 오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합니다. 지금 뭐 신청 가능합니다. 이렇게, 네, 연락이 오기도 하고요. 프로그램 신청에 관한 내용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추가해두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생활을 주제로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린 것 같아요. 저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면서 다양한 역량을 기를 수 있었고, 그 역량을 학교 공부와 학교 과제, 모의 수업에도 적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내가 진짜 성적을 잘 받고 싶다. 나 그냥 단순히 비교과 프로그램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이것들을 단순히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생활, 학교 공부에도 함께 적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돈 벌면서 학교 다니기라는 제목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